안녕하세요. 스튜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형식인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오형식이라는 거에 보면 삼형식과 다른 모습이 하나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뒤에 붙어 있는 요 OC 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은 Objective Complement라고 그래가지고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그럼 목적격 보호가 도대체 뭐냐? 영어를 열심히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잘해봐야지 이러면서 막 달려오다가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일단은 턱을 하나 느낍니다. 이 탁 뭔가 부딪히는 느낌. 이게 도대체 이 오형식이라는 게 뭔지가 확 안 와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무조건 확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오형식이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은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하나의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요 뒤에는 10번 중에 9번이 목적어가 올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어가 와야 하는 자리에 어떤 사연에 의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동사 어쩌고 이래가지고 절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절 속에 절이 들어왔다, 두 개의 절이 합쳐져 있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원래 한 개의 절이 아니고 원래 두 개의 절이었던 거예요. 엄마절, 애기절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이 하나의 큰 엄마절의 주어 동사 안에 목적어라는 자리에 애기절이 하나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기에 있는 형태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들어온 거예요. 여튼 어떤 형태의 절이 되었든 여기 뒤에 동사 뒤에 자리에 왔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미 그 전에 여기에 있는 동사 뒤에 왔었던 놈이에요. 뭐 그냥 하는 말로 양다리를 걸친 거죠.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할 놈이 다른 동사 앞에서 주어인 척하고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요걸 보호막이라고 하죠. 보호막을 홀랑 벗겨버리니까 이렇게 벗겨버리니까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참 입장이 곤란해졌겠지만 어쨌든 보호막을 벗기면서 드러날 게 다 드러난 거죠. 즉 얘는 원래 주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얘는 원래 뭐였던 놈이다? 원래 이 동사의 목적어였던 놈이란 말이죠. 여기 안에서 주어인 척 한 거지. 그래서 껍데기가 딱 벗겨지니까 얘가 뭐로 홀딱 변하냐면은 목적으로 원래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목적으로 원래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동사와 그 이하입니다. 이 동사와 그 이하가 상당히 좀 그냥 하는 말로 좀 뻘쭘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팁을 하나 드리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절이라고 하는데 요 절에서 여기 주어가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이따가 딱 도망을 가거나 뭐 다른 걸로 이것처럼 바뀌거나 하면은 이 동사 이하가 일단 모습을 결정을 짓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이 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동사의 뜻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모양을 취할 건가가 주어가 있어야 결정이 돼요. 그런데 주어가 없어졌어. 주어가 없어지고 난 뒤에 동사와 일당들, 요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잠깐 얘기 드리면 이게 이쪽 부분을 술부라고 해요. 이 술부는 주어가 없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난 모양을 정할 수 없어요. 그게 투부정사라는 겁니다. 투부정사. 이게 이걸 제가 요걸 갖다가 이 동사 원형이라 그래요. 투를 동사 원형 앞에 붙이면 이걸 뭐라 하느냐? 투부정사라고 그래요.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게 투부정사가 되겠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왔는데 여기에 투부정사 안에 들어있는 이 동작의 내용을 보니 얘가 이 동작을 했던 거지요. 내용상으로 요 개념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동사 이하가 투를 붙이고 오긴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 동작을 하던 놈이 얘였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이 뚜껑을 벗고 딱 보니까 목적어예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이 투부정사 안에 내용은 뭡니까? 목적어의 동작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어라는 것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딱 갖다 붙이면은 요게 원래 요런 형태였는데 얘가 양다리 걸치는 바람에 앞에 목적으로 할 수 없이 오면서 동사를 동사로 쓸 수 없어요. 동사라고 부를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투부정사라는 걸로 일단 봉해 놓은 거예요. 막아 놓은 거예요. 동사 역할을 못하게끔 막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목적격 보호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쉬울 텐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my parents. 내 부모님들께서는 want. 원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하시는 게 하나의 절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의 주인공이 나야, I예요. I study hard.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내용, 원하는 목적어라는 개념이 내용으로 온 거예요. 이 내용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괄호가 탁 날아가고 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탁 날아가고 보니까 어머, 얘가 알고 보니 이게 주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스터디의 주어가 아니고 원태의 목적어였던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뭐로 일단은 아이고 보호막이 벗겨졌으니까 뭐로 변한다? me 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udy hard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라는 물론 나홀로 동사하고 부사입니다만은 요 형태가 동사 이하의 개념인데 이게 뭐로 툭 내려와야 된다? 이게 후부정사라고 하는 형태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원래 주어로 있던 놈이 목적으로 툭 떨어지면서 나머지 술부, 동사 이하의 부분이 투부정사로 내려오면 요 부분을 목적격 보호라 하고, 그러면 목적격 보호의 원래 여러분의 이름상의 정의가 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상의 정의를 좀 더 감이 잘 오게 하기 위해서 또 잠깐 치우고 다른 예문을 하나 갖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부모님이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고 my parents 그대로 쓰고요. 원하시는데 여기에 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I am happy 하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역시 앞에와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 보호막이 탁 날아가면 그러면 얘가 뭐로 변한다? me로 변하지요. 요렇게 am happy 하는 것도 동사 이하의 술부 개념이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투부정사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am의 원형이라는 게 be다 보니까 to be 그리고 여기에 happy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my parents want me to be happy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것도 목적어 뒤에 똑같은 투부정사가 와서 얘가 이거 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원트를 두고 아까는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동사만 하나 바뀌었어요. 뭘로? 아까는 study였는데 지금 비동사 am 하는 것을 즉 원형으로 쓰면 be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또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영어라는 게 차근차근 설명을 다 앞에 거 이해하고 뒤에 거 또 이해하고 그 다음 거 이해하고 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뒤에 걸 먼저 좀 갖고 와야 할 때도 좀 부득이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요거 하나를 추가로 숙제해 주세요. 비동사라는 이 동사는 말이에요. 투부정사로 딱 변하는 순간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to be는 나타났다 하면 뻑하면 생략됩니다. 존재감이 왜 없는지는 또 이제 비동사와 다른 문장 가서 이제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뒤에 가면 이해 분명히 하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여기 형용사라는 품사 happy 하나 남았죠. 그럼 happy는 형용사입니다. happy는 형용사. 그러면 me happy가 남았는데 많이 보니까 여기서 이게 주어 맞잖아요. 주어. 내 부모님께서는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나는 부모님하고 다르니까 목적어. 근데 요 happy라는 개념을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I am happy 할 때 이 happy는 I가 주어일 때 얘는 보호했던 놈이에요. 같은 거니까. 그럼 얘가 목적어가 돼서 비동사가 to be가 돼서 생략돼 버리면 그 자리에 툭 떨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얘랑 같은 놈이죠. 그렇습니다. 이 happy가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 happy가 뒤에서 명사 me를 수식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 1차적으로 대명사라는 것은 수식을 안 받습니다. 아울러 한 단어짜리는 거의 대부분 뒤에서 수식하지 않습니다. 형용사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happy는 하나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이 happy는 목적격 보호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에 대한 정의가 이미 다 나왔는데 1번 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많은 게 1번이죠.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게 목적어의 동작. 이게 주어가 아닌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를 목적격 보호라 한다 하더라. 원칙은 투부정사라는 걸 쓴다 하더라. 아직 투부정사가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땡겨와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투부정사 가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리면 더 이제 나중에 알기 쉬워지겠죠. 목적어의 동작은 주어의 동작이 아니라서 동사를 못 써서 어쩔 수 없이 이래요.
그래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걸 목적보호로 하고 투부정사를 쓴다. 이게 1번. 2번 정의는 뭐냐 하면은요. 목적어와 이게 to be에서 비동사가 이게 투부정사가 되면서 생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목적어와 같은 것. 이거를 주로 여기서 제가 이제 happy라고 해놨습니다만은 명사가 올 수 있어요. I am a doctor. 또는 뭐 I will 넣어가지고 I will be a doctor.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엄마 아빠가 내가 의사 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will be 이런 개념에서도 will 조동사 뭐 나중에 하지만 이런 거는 주어 날아가면 같이 더불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B가 남는데 B가 투부정사가 되고 투부정사가 되면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doctor가 또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에서 보다시피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목적격 보호라는 게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명사가 목적으로 있는데 그 뒤에 명사가 하나 따라오거나 또는 형용사가 따라왔는데 보호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 뭡니까? 보니까 같네 이래 돼 있다. 여기서 더불어 올라가 사형식에서 이건 어떤 관계예요? 다른 거죠. 나에게 책을 줘 나하고 책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엄마 아빠가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나하고 의사는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명사가 오더라도 얘랑 보니까 오면 달라. 그러면 이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요. 얘가 왔는데 여기 명사가 또 왔어? 명사 뒤에 명사가 왔는데 딱 보니까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그건 목적격 보호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 뒤에 형용사가 와서 같은 느낌이 들면 그냥 무조건 목적격 보호예요. 수식 이러지 마세요. 수식은 한 단어짜리가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거의 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명사는 수식 받지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명사나 명사 뒤에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있다. 물론 나중에 확장이 되면 이 목적격 보호라는 형용사 개념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길어지는 것도 그게 같은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에게 목적격 보호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목적격 보호가 여기서 끝나면은 그나마 또 할만한데 이게 또 좀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 좀 다른 뭔가는 오형식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파트를 둘로 쪼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오형식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이제 오형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변화를 해서 진화를 하는 거, 그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